안녕하세요. 마음살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은 그 인생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네이버를 보고 보는 건데 뭐 대충 이런데 이게 사람이 두 명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저도 다 자세히 사실 뜻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뭐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똑똑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라고 제가 블로그에 유튜브에 영상을 남겼잖아요. 그렇긴 해요. 뭐가 되든. 그렇지만 저는 인생은 추억 만들기예요. 네? 우리는 자꾸 돈 거리는데, 잠깐만요. 그 노래 가사가 하나 제가 이제 이게 컴퓨터에 이거 영상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TV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눈이 아파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볼게요. 드라마 중에 옛날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MBC 2001년 5월 4일 16부작이었거든요. 차승원 나오고 공효진 나오고 윤계상 나오고 유인나 나오는 건데 차승원의 이름이 독고진이고 공효진의 이름은 구혜정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그 OST가 아이유가 불렀거든요. 최고의 사랑. 근데 여기 가사에 잠시만요. 보여줘도 되나? 네, 이 최고의 사랑. 안 나오네. 내 손을 잡아구나, 제목이. 여기에,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이 가사, 알려드리려고, 네, 잠깐,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를 사실 모르는 거지. 꼭 그거를 안다고 해서 항상 말하지만 전문가, 사람, 노인, 사람, 아이, 사람, 직장인, 사람, 대통령. 심지어 그냥 거지라도 할게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어제 제가 아주 웃긴 게, 진짜 80, 90 시대의 아이들의, 현재 30대에서 한 40대가 됐겠죠? 이때 꿈이 대통령, 선생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다고요. 근데 현재 이 아이들이 대통령 선생님이 됐을까요? 아니다. 거의 그냥 직장인? 아니면 그냥 간호조무사? 아니면 그냥 편의점 알바? 아니면 편의점 사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가 됐네요. 사자 들어가긴 하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코로나 터졌죠. 병원도 마찬가지야.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MZ는 직장이 없어. 직장이 없거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백수,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왜냐면 얘네는 누구랑 경쟁을 해야 하냐면 AI 기계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의 꿈이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어.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어쨌든 크리에이터,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프리랜서일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요, 저는 인생은 추억 만들기예요. 인생은 직업과 사실 돈은 아니야. 아까 돌아가 보면 사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10대 때 죽을 수도 있고 20대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닥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기둥처럼. 경쟁하고 비교는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해야 해. 근데 너 얘랑은 무조건 경쟁이고 무조건 싸우고 네가 무조건 1등 해야 돼? 둘이 갈라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 절대 못 살아. 절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 이야기. 할머니 때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을 어떻게 했죠? 얼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소개시켜줬어. 동네 사람들이 소개. 만났어.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직업이 있었는지 없었다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요. 둘이서 결혼을 해. 근데 이때는 결혼식
못했죠. 어떻게 힘들고 먹고 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직업은 뭐였겠어요? 농부. 그냥 내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업인 거야. 내가 직접 자급자족. 응? 그리고 뭐 제주도에는 해녀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과일, 그러니까 농부의 뭐 농부 진짜 쌀, 과일, 채소. 농부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최고의 베스트 직업이야. 핸드폰 없어도 살았고요. 응? 진짜 여자 할머니들도 여자였겠지만 그때는 생리대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면 맨날 빨아 쓰는 기저. 예전에 애기들 뭐 똥 기저귀 다 이렇게 빨아서 쓸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냥 마트 가면 있고 마트에서 팔고 바로 너무 구하기 쉽게 만든 세상이니까 너무. 지금은 배달 내일이면 와. 새벽에도 와. 이때는 진짜 한 100년 걸렸다면 지금은 1초? 하루? 반나절? 이면 오는 세상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 그래, 세워라 내워라 기다렸을 거야. 세워라 내워라 언제 오나. 막 할머니들 집에 가면 손자 손녀들 언제 오는지 이렇게 문 앞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할머니 이랬다고. 할아버지, 물론 지금도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옥수수 밭도 있고 감도 있고 되게 뭐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풀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그리고 해도 되게 많이. 그리고 막 그 루피 밀짚 모자 이런 거 막 쓰고 허수아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단순하고 노는 게 사실 좋고 재밌는 거라고 사실 안 해보면 모른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먹고 사는 방법을 아셔. 돈이 없어도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 사피엔스 알죠? 책. 저도 그 사피엔스 뭐 이기적인 유전자 직접 읽어본 거 아니고 설민석 강사님께서 그냥 영상을 봤어. 지리의 힘. 결국엔 여기에서는 진짜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이즈 베스트. 영어 보드 ST. 단순한 게 최고야. 솔직히 핸드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아나바다 운동이 뭔지 알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인데 현재 사실 지금 이게 당근 마켓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부정적이게 자꾸 사람들이 그거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비싼 거 팔아 치우고 이런 테크라고 하잖아요. 물건 뭐뭐 테크 물건을 비싼 거 자기가 쟁여놓고 그거 사게 하는 거. 뭐 비싼 핸드폰 같은 거 뭐 뭐냐 S 뭐 폴더블 일부러 비싼 거를 파는 거야. 그건 조금 사실 난 아니라고 생각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 진짜 본인들 괜히 막 비싼 거 사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질. 우리 예전에요, 그거 뭐냐, 비싼 명품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막 나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냥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막 비싼 차. 제가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빨리 쉽게, 또 때론 귀찮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사실 좁긴 해요. 근데 여기가 공원이라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기가 입구야?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 원룸단지. 그래,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남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진짜 정말 저 큰 공원에 무료로 세워놔야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해지지 마. 아까 그 명품 비싼 거 친해지지 말라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 1인 가구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미친 배달중들이 많아요. 결혼 안 해요. 딩크족은 아이를 안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잘못됐다고는 절대. 나는, 왜냐면 나와 나를 되게 이제 나에 대해서 엄청 잘 알게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얘는 어떤 사람이지? 자기한테 이제 포커스를 사실 좀 맞출 수 있어서 되게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전부 다 과연 뭘까요? 그냥 돈이야. 잘못됐다고 잘못. 차, 대출, 집, 대출. 혹시 현금으로 산 사람 있나요? 현금? 있을 수도 있지. 오케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평균은 부채야. 그러면 아파트, 이거 기본적으로 부채지. 우리 수학, 회계 제일 싫은 거 뭐죠? 자산은 뭐죠? 자본인가요? 자산 플러스 부채. 근데 왜 부채가 자본인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이 차가 5천만 원이요? 대출을 했어. 거의 4천만 원 대출했어. 그러면 1천만 원만 내 돈이야.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 내 돈이 4천 있고,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로, 빚으로 1천 있으면 사실 이 정도면 되게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겠죠? 어쨌든 이거 다 지금 이렇게, 하우스 푸어 들어봤잖아요. 하우스 푸어. 집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강남 불패에 대한 거 썼잖아요. 이젠 강남 폐야.
불 지금 강남 말고도 다른 곳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봤죠? 이쪽에 저번에 영상 여기에 사람 서 있는 모습 있고 여기 자동차 떠내려가는 거 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비 이렇게 와가지고 봐봐요. 그렇게 가진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자, 두 번째 부모님 시대를 볼게요. 엄마, 아빠. 아마 이 시대가 제가 그래도 저도 이제 89년 어쨌든 8090이죠. 30에서 40.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 34에서 뭐 45로 해야 되나? 자, 똑같아. 그러니까 비슷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엄마는 주부일 거고 아빠는 일을 다니실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도 그렇게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뭐 농사를 같이 지으긴 했지만 할아버지 시대에는 바깥에서 이제 바깥일, 집안일은 아내인, 그러니까 아내 어쨌든 집안일, 남편, 바깥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답이.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갈라놨잖아. 아내, 그냥 남편. 이 돈이라는 놈 때문에 이혼, 때론 재혼, 때론 죽음, 싸움, 거지 같은 거래. 그 1인 가구들 아마 부채는 많을 거예요. 보여주기식.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갓생이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갓은 God 신이란 뜻이에요. 생은 살생, 살아있다. 되게 열심히 사는 MZ세대 용어더라고요. 거의 그 MZ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살아요. 아침 뭐 새벽 막 조깅하는 사람들 저기 막 주간 챌린지 같이.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블로그를 쓰면 이런 거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참여 현황 혹시 있나? 이거 보세요. 저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서 저는 이제 3주를 이제 그거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블로그로 여기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저는 블로그로 쓰다 보니까 사실 이거 잠깐 좀 눈이 아픈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뭐 발행할 때 여기에 주간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이벤트에서 나온 거고, MBTI 사랑 뭐 글귀 뭐 이런 등등등. 그냥 이렇게 주간 챌린지에서 이렇게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케이. 밑에 발행. 아무튼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미친 듯이 추억 만들기 하고 있어요. 오늘
멸치 볶음을 만들었어요. 견과류. 멸치가 어? 피부도 뽀얗게 하고 건강해지고 아주 골다공증이 최고예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지? 나에 대해서 파야지. 이렇게 뻗어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아마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영상에 10년 단위로 뭐가 나왔었다고 했거든요. 무슨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항상 광주 민주화운동 10년 주기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블루 이런 거 진짜로 10년 주기마다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떤 저기 영상 해주는 분 영상 찍어서 그렇게 그 역사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야. 저거 왜 해? 저거 돈 안 되는데. 블로그 왜 써? 돈 안 되는데. SNS 왜 해? 돈 안 되는데. 유튜브 왜 해? 돈 안 되는데. 전 이런 사람하고 안 만나요. 저는 추억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는 제가 글을 썼어요.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되더라고요. 용돈벌이. 앱테크.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아야 사람들이 갓생처럼 산다니까. 엄청. 제가 직장이 아니에요. 백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크리에이터야. 왜냐면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요리도 해. 와, 개 피곤해요, 진짜. 개 피곤. 그래서 사람이 잠이 너무 잘 와. 딥슬립 할 수 있어. 잠은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약.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또 반복.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도 패턴이 있겠죠. 9시부터 6시. 저는 패턴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남자친구가 어쨌든 일찍 일어나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지고 그래요.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일어나면 집안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진짜 저도 요새 치과 때문에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좋지 않는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 장에 좋지 않는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제 소신과 제 그런 거를 사명을 사실 갖고 살고 있어요. 주관을 가지고. 당연히 먹고 싶죠. 근데 그런 거 먹잖아요. 치킨, 피자. 그럼 다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좀 과한
첨가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된장찌개, 뭐 채소,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채소나, 사실 된장도 이렇게 그때 메주로 해서 여기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어디서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금 먹는 일이 사실 없어요. 빵을 먹지는 않고 그냥 잡곡밥. 그래서 그 GI라는 거 그거 생각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걸 썼어요. 저는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 제 블로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가로에다가 주부는 동업자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80년, 90년 시대에 거의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아버지들은 회사에, 어머니들은 집에만 돈을 버셨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거의 적합한 거예요. 베스트. 이거는 제 또 블로그를 보셔야 되는 게 좀, 왜 남자는 뭐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가 아니고, 그, 삼성전자 AS 센터 가봤죠? 거기 가면은 놀라운 일이,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 안내데스크, 누구야? 안내데스크. 여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거를 고쳐주는 사람은 수리센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남자? 거의 한 80, 100%라고 단정 짓진 않을게요. 나머지는 20%는 때론 여자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사실 부모님 시대 때부터 갈라치기 했어요. 여자는 치마 입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치마 사주고 구두 사주고. 발 아픈 구두를 왜 사주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거 알아요? 그 구두 신으면 뭐 몸 밸런스 안 맞아가지고 깨진다고. 최악이야. 남자는 그냥 간편하게 추리링 입었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항상 금은동이 뭔지 알아요? 딸, 아들, 딸, 아들. 딸 하나 나오면 금, 아들, 딸 낳으면 은, 동은 아들 2명.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아들 키우는 게 힘드니까. 활달. 근데, 삐삐삐삐, 살아보니까 또 달라. 아마, 동메달이 딸이야. 딸들은 예민해요. 왜 예민하냐? 이게 기질과 결국엔 남자와 여자를 알아야 돼요. 저기 블로그에 다 써 있어요. 남자라고 하고 있는 여자라고 할게요. 자, 표를 봅시다. 남자한테. 단순해요. 옷 입는 거. 옷을 볼게요. 단순, 복잡. 자, 머리를 볼게요. 머리 따줘야 돼. 묶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부터가 그리고 여자니까 생리하고 남자는 안 하고 목욕? 자면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거. 이제 성이 이제 한 20대, 요즘 빨라졌죠? 초등학교. 결국엔 여자는 예민하다. 직장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주부는 동업자라고 썼어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돈 때문에. 인생을 자꾸 돈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혼자 살거나 아니면 정말 근데 혼자서 못 살아요. 사람의 뜻은 한자로 또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거기 블로그를 너무 도구를 만들고 언어를 사용하고 뭔가를 만들고 사회적이라고 써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응? 이거 좀 잠깐. 그래서 있잖아요. 애들을 키우잖아요. 부모가. 결국엔 처음이야. 우리 아무것도 처음이야. 그래서 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결국에는, 자, 8090이 부모가 됐어요. 처음이야. 그렇지만 저는 이제 책에서 배웠죠. 응?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님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때 우리가 80년생, 90년생 아이일 때 뭘 하고 놀았을까요? 고무줄? 공기놀이, 뭐 딱지. 그래서 진짜 이거야. 이게 다 그거야. 이걸 알려줘요. 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추석내 뭐예요? 윷놀이 하잖아.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래야 3대가 해피해요. 맨날 뭐 화투나 쳐, 술만 먹어. 한 게 없나 봐. 우리 다 까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지 엄마랑 친해지고 할머니랑도 친해지고. 인생은 뭐예요? 추억 만들기네. 이거예요.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서울대? 석가남이 나왔죠? 서울대 까는 남자 유튜브. 봐보세요.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은 추억 만들기야.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주부는 동업자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일명 파이어족을 꿈꾼다. 파이어족은 오리 같은 존재다. 물 위에 오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속에 발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이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가 되기 위해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씨가 자라는 동안 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부업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파이어족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쁜 것이다. 어쩌면 과거 할머니들은 파이어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 돈을 벌어다 주면 할머니들은 집안일과 삼시세끼 밥을 차려줬을 것이다. 벌어온 돈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과거의 남편들을 번 돈으로 아내를 고용한 것이다. 마음이 들어갔다면 남편과 부인은 동업자였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살면서 일을 하고 대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러니 점점 가정에는 감정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게 마치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종이에 10,000원이라고 쓰고 이걸 현금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은 수단일 뿐 방법이 아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이다. 밖에 일하는 남자, 안에서 일하는 여자가 만나서 동업자가 되니 같은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서로가 다르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 서로 동업자로서 공감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사실 이래요. 혹시 집안일 아까 말했잖아요. 집안일 해보셨어요? 바빠. 저는 저도 가끔은 쿠팡에서 물건 주문을 해요. 근데 집 앞에 마트 가요. 운동 삼아. 운동 삼아 가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반찬 거를 사와. 그리고 요리를 해.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겠죠. 이게 뭐 중간에 빨래도 하고 설거지.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 정부가 좀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안 좋게 봤죠. 집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봐요. 이거 어쨌든 만약에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4시에 준비해야 한 3시간은 걸린다고. 진짜 마늘이 안 까있으면 마늘부터 까야 되고 다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다 잘 나있고 너무 완성되어 있으니까 5분이면 뚝딱이잖아. 이게 무슨 요리고 무슨 이게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노력과 정성은 거의 회사에서 들어간 거잖아. 회사.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다만 노력과 정성에 그냥 숟가락 얹은 거예요. 이게 뭐야? 정 없어. 정 따위는 없으니 본인이 계속 권위적이게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단순하게 식사자리. 봐봐, 요새는 진짜 결혼도 그렇게 계속 코로나 유행, 병원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그 코로나 코에 검진, 병원 계속. 언제 쉼을 좀 가질 거예요? 언제 피톤치드 할 거예요? 언제 SNS에 사진 올리고, 언제 블로그 하고, 언제 유튜브 찍어서 올릴 거예요? 저는 그거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블로그 571명이 됐어요. 지금 8월달이잖아요. 7, 6, 저 10명씩 제 블로그 이유 추가해주고 있어요. 10명씩. 그래서 570, 560, 540. 나는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요. 사람이 곧 나를 성장시킨다고. 돈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돈은 아까 수단일 뿐이랬지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스푼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팔로워가 한 500명은 돼요. 제 팬만. 물론 꾸준히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거기 스푼 라디오예요. 스푼 톡이라는 게 있고 뭐 무슨 목소리 올리는 게 있어요. 스푼 톡에다가 글을 쓰면은 이게 되게 긍정적인 글을 써주거나 뭐 이거 해주면 팔로워 해주고 좋아요 눌러줘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글을 썼더니 팔로워.
팔로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고 쳐봐요. 어머님이 오셨어. 저는 그 어머님의 자식, 그 자식의 손자까지 저희 커피숍에 방문하는 게 저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손님이 3명. 어머,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그래서 가족, 부모, 엄마, 아빠, 자식, 잘해라. 잘해라. 그래야 손자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씨를 맺을 수 없어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자식 농사. 농사. 인생은 어쩌면 파이어족. 농사. 인생은 추억 만들기. 추억 만들기를 했더니 추억이 돈을 가져다 주네. 취미가 돈을 가져다 주네. 심플 이즈 베스트.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치만 저는 직업이, 근데 그럼 뭐예요? 타이틀은 없어요. 그치만 어떻게 보면 아내이자 요리사이자 장 보는 심부름 센터일 수도 있고, 장을 직접 보니까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맞는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네요. 창조자, 만들기. 물론 근데 우리는 결국은 밈이야.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에 베껴 쓰는 거예요. 인생을 베끼며 사는 거야. 베끼다. 똑같다고 사는 게. 여러분들 결국엔 사람, 단순하게 동물 먹는다. 집이 없어요. 잡아먹거나. 초식동물은 풀을 먹겠죠. 새도 집이 없어. 너무 자유롭게 너무 잘 살아.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막 먹을 게 있다고. 이거 사람이 그래서 동물들 준다고 사실 주우면 안 돼요 했는데, 제가 예전에 밤 주우러 나와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걸 주우러 다니니까 동물들이 이제 계속, 그런데 이게 다 망가지니까 어디로 와?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봤죠? 동물들이 도시로 내려오는 거. 왜? 우리의 집터를 사람이 죽이니까. 결혼은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 떳떳해. 그냥 떳떳하게 하면 돼. 원룸에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런 줄 알아? 그냥 좀 옛날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하지? 이런 사람 가끔, 그러니까 이런 벼락부자라고 하나?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까기 시작해. 아니면 진짜 부자들은 이 사람들 까지 않아요. 고작 중간에 있는 애들이 까니까. 왜 까는데 도대체?
나이 많다고 까고, 나보다 못 산다고 까고. 심판이 있는 이유, 당신은 죽는다예요. 사람답게 사람하고 의지하면서 공감받으면서 사는 거라고. 그게 답이라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아도 된다고. 혼인신고. 안 해봤으니. 결혼을 안 해봤으니.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 부모님이 싸운다? 결혼하기 싫어. 나 그런 걸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케바케. 응? 케바케. 케이스. 봐봐. 동업자. 감사, 배려.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런 사람. 쉽게 말해서 부족한 사람을 만나. 근데 결국 만나보면 끼리끼리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사실 안 싸우냐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기질이 다른데 싸우지. 기질이 다른데 싸우지. 기질이 다른데. 사실 20대도 편하게 사실 살아도 돼요. 근데 뭐 옛날에 뭐 미니스커트네 뭐네 무슨 하이힐에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그 전에는 되게 그런 게 없었고 이제 그 중간에는 막 미니스커트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와 아마 되게 기뻐했을 거야. 근데 이런 게 후대에는 힘든 거야. 불편하고 편한 걸 찾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늙고 있으니까. 늙어가고 있어 하루하루를.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겠어? 뭔가를 같이 행복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억 만들기. 뭐 스티커 사진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스티커 사진도 찍는 거 알려드리고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 거 알려드리고 그럼 또 할머니는 손자나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그 중간에 어쩌면 부모님들은 엄청 바쁘게 살아가지고 더 자식들한테 소홀했을 거예요. 80, 90 세대들이 마음이 제일 아플 거야.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 70, 80, 90을 해야 되나?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나도 89년생이거든.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어. 이거 갑자기 싸이 가사가 있네. 앞만 보고 살아왔어.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또 잘해준다. 근데 저는 조카를 제가 많이 돌봤죠. 난 내가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워낙 걔가 아빠 엄마를 골고루 닮아서 막 되게 활발해. 이모 엄청 나 파이팅하고 싸웠는데 이 조카랑 나랑 엄청 싸웠다고. 왜냐면 기질이 달랐고 어쩔 수 없어요. 뭐 남 하나 여 하나 다 똑같아. 그 당시 그 5살짜리는 뛰어다니고 옷 입히고 잡아당기고 1분이 1시간이야. 그래서 저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아이, 성인, 나이만 먹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추억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여기 있는 사람한테 추억을 되물림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추억 되물림. 가난을 되물림하는 게 아니고 추억을 되물림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저께 뭐 1시간이 또 이제 지나가는데 말을 할게요. 그 공원에 진짜 그 애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내기는 하다가 아니 뭐 그냥 그 음식을 먹고 그 껍데기를 바닥에 놓더라고. 근데 죄송하다고 하다가 그 친구들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왔어. 사실 엄마가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사실 듣고 왔는데 봐봐요. 나는 공감을 하는 사람,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랬어. 야, 나 우리 가족도 이혼하고 재혼해서 나 그래. 나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공감하고 웃고 되게 즐거워하더라고. 어렵고 불편하니까. 왜 어른이 되면 어려워야 되고 권위 있게 굴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이제 곧 늙어가야 될 사람들이? 자식한테 잘해야 추후에 후대에 어? 부모가 늙으면 돌봐주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일제 신뢰가 깨진 거야. 결국 사람은 신뢰야. 돈은 신뢰를 깨트려. 돈은 사람을 깨트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해봐요. 안 해봤던 거. 어르신들 두더지 게임 같은 거 해보세요. 그냥 좀 부끄럽고, 그러면, 거기 애들 그냥 얘네들도 놀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 아버님 세대 50대? 4, 50대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애들은 너무 친절해. 다 가르쳐줘. 이거 돈을 넣으시고 아니면 요즘에 카드도 되시고 뭐 교통카드나 뭐 신용카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뭐 걔네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들고 이렇게 슉 하지. 애들한테 성인들하고 놀지 마세요. 난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요. 똑같아. 즐겁게 일해야 돼.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봐봐요. 과거의 유목민 시대에서 정착 시대에서 현재 유목민 시대로 됐다고 다시. 무슨 말이겠어요. 내 자유를 찾고 그래서 막 파이어족처럼 돈을 막 1억 뭐 100억이라고요. 100억을 모아놓고 그 막 일단 앱테크를 하면서 일단 그 100억에 대한 돈이 나가는 거 관리비 뭐 식비 뭐 아파트 뭐 이런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 사람들은 거의 짠순이 짠돌일 거예요. 왜냐? 적게 써야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뭐 한 달에 뭐 50만원? 식비만? 뭐 100만원에 뭐 할게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진짜 나는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넓고 좁은 것부터 사실 봐야 돼요. 지금 유치원 좀 길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소속의 차이예요. 소속. 유치원은 보육교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교육부라고. 거의 보육의 수준이지. 보육부로서 교육이지. 개고생 돈 없음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래에는 늙겠죠. 사람들이 애기 뭐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사실 교육부에 있는 돈이 이제 보육이니까 사회복지도 포함이에요. 교육에 있는 돈을 어쩌면 여기 이렇게
아, 지금 이게 잘못됐네. 쏘리. 보, 어린이집이네. 오케이, 미안해요. 어린이집이고 이게 유치원. 유치원은 거의 5세부터 7세 완전 얘네들이 말도 잘해. 화장실도 혼자 갈 줄. 얘네 0세부터 7세. 응? 그래서 나중에는 미래에는 그 교육부 애들이 지금 거의 한 해 반 명이 지금 25명 정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 때는 한 30명 반도 4반 5반 엄청 줄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부에 있는 재산에 이제 그런 사회복지 보건복지 쪽으로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큰 걸 보려면 진짜 지리의 힘도 봐야 돼, 역사도 알아야 돼, 작은 것도 배워야 돼, 보육교사, 사회복지 이런 쪽에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장단점이 무궁무진하다고요. 너무 근데 유치원부터 다닌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결국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사실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닌 사람들은 7세까지 다니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얘네들이 되게 얘네들은 엄청 진짜 군대처럼 엄청 빡시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 어쩌면 더 되게 이제 단단하고,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싫어하셔.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 이런 애들이랑 놀아. 그래서 점점 무슨 제발 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과거에도 봐봐요. 4년제 나온 사람이 2년제 무시했고 고졸 봐봐 똑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랑 놀아라. 그게 편하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야. 거기 낑겨가지고 사실 불편하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줏대도 없고 뭐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아니면 그림자야 뭐야? 남의 그림자야 뭐야? 아니면 뭐 빵 셔틀이야? 지금의 호구네 호구. 호구가 되겠습니까? 아니 바보가 되겠습니까? 난 바보가 될래요. 차라리 난 바보가 될래. 바보가 돼서 내 주관과 내 주체성을 펼치겠어요. 근데 요새 그때 LH 사는 사람은 엘사다 거지라는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나 그냥 거지로 살래. 엘사로 살래. 그렇지만 사실 나도 그냥 되게 이 지리를 보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는 살지 않고 진짜 약간 시골 딱 넓잖아요. 거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용하고. 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가고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좀 이제 시골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뭔가 아직 재개발이 덜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저도 이제 유목민 생활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며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로 해서 이제 유유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저런 거 먹으면 설사하고 장 안 좋고 장은 제2의 뇌라고 했는데 그런 거 먹어서 안 좋아지고 진짜 본인 몸 상하고 병원비 나가고 아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책 유튜버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흙을 먹여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과 살아야
면역력이 비에스트. 그래서 사람들 항상 막 직장인들 일하고 휴가 떠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바다 안 가고 계곡 가거나 그 좀 조용한 곳을 혼자 있는 곳, 나만의 유일한 곳, 진짜 꼭 그런 데를 가보세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제 블로그가 이런 것 같아. 안 가본 곳, 지하철로 해서 계곡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 계곡 가는 방법, 바닷가 가까운 데 가는 방법. 유튜브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사람도 없고, 피톤치드 시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때 비행기 사건? 저는 양쪽에 둘 다의 잘못이에요. 물론 그 술 먹은 사람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니지. 근데 아이가 울면 제가 그때도 말했죠? 화장실을 데리고 가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 그리고 식당에 가면 분리를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편하게 사는 게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나는 거예요. 제발 자기 권리도 누리고 법도 좀 공부도 하고.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닌데 저도 때로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실 뭐 별로 좋은 데를 가지 않았었는데 실업해 나왔죠.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애들이 다 막, 근데 때로는 인문계도 막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의 차이인 경험과 지역과 사회의 차이인 거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이랑 안 놀아. 아니면 내 주장 펼쳐요. 호구처럼 절대 안 당해요. 그냥 나도 되게 사실 거의 다 그냥 받아들이긴 했는데 나도 짜증은 냈죠. 그러니까 친구들랑 있을 땐 되게 나도 이게 거절 못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거 했고, 약간 부모님한테 짜증을 냈지만 부모님은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니 뭐 받아줬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네, 받아주는 사람 하나라도. 그래서 취미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은 추억 만들기다. 돈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유목민 시대에서 정착해서 지금은 유목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거기 속에 감사함과 고마움이 없었던 것의 잘못이니 너희들은 사과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사실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소비가 빨리 배터리가 이 사람하고 놀면 배터리가 너무 이렇게 방전이 빨리 되는데 이 사람하고 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일할 거예요? 하셔야 되는 사람은 하죠. 하세요. 리스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리스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겠지. 줄일 수. 그거는 그 주식을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뭘 해야 된다. 스터디. 공부는 평생. 오 마이 갓. 그래서 갓세인가 봐요.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추억 만들기. 안녕.